네, 모두 즐거운 휴식 시간 보내셨죠? 그럼 지금부터 기회의 땅 그리고 금융의 역할,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및 자금 조달이라는 주제로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So now we are going to begin the third session of GFIC 2018, which is going to be the last session of today. 첫 번째 강연은 모건 스탠리의 석준 전무님께서 아시아의 금융 가속도 및 한국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전무이사이시며 한국의 주식 투자 전략가이신 석준 전무님은 은행 및 결제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 커버리지를 이끌고 계시며 건설회사 또한 다루고 계십니다. 그럼 석준 전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석준입니다. 먼저 저희 전라북도 도지사님과 또 구민영 이사장님께 기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또 좋은 자리에 또 서게 돼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요, 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입니다. 이 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요.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좋은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ancial Acceleration 하고 이제 Increased Integration, 이게 바로 이제 성장의 가속화 및 통합의 증대인데요. 사실 금융시장을 봤을 때는 이런 사실 금융시장이 발전을 해야지 경제도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가 크면서 또 이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더 다양화되고 또한 또 이제 심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소득과 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또 두 번째로는 무역과 또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연결고리들이 점차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하고 이제 혁신이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맨날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왜 지금 이제 변곡점이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일단은 뭐 8개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말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별로 홍콩,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 일본도 지금 다 발전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아시아 통합 금융시장의 통합을 지금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15년간 지금 아시아 경제를 보면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상단 차트를 보시면요, 2005년 기준으로 아시아가 전체 GDP를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14%였는데 현재는 26%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면 보시면요, 금융 자산 기준을 보시면은 사실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사실 성장한 건데요. 10년 전만 해도 사실 한 7%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이 갭이 더 이제 좁혀진다 그러면 이게 이 효과 자체가 한 19조 달러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금융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동력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원동력이 아까 4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득과 부의 증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의 증가 그리고 이제 고도화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오른쪽 상단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성장을 많이 한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성장을 보시면은 지금 2005년에서 2015년 동안 15%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에 의하면은 이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 5년 성장하면서 2021년에 전체적인 아시아의 개인의 금융 자산은 78조 달러를 이제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게 그럼 전체 세계 개인 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미국을 이제 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팩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역과 그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이제 고리에 심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게 아시아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 포트폴리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는 사실 그 자체적인 플로우가 좀 그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 비중 자체가 지금 한 18%까지 올라왔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비중 자체가 2027년 돼서는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아시아가 이제 그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더 팩터가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금융 규제 개혁인데요. 금융 규제 개혁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방향은 그 뭐 연금도 그렇고 뭐 뮤추얼 펀드도 그렇고 또한 보험 상품의 그 성장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발전에서는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그 모바일 뱅킹이나 또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그 욕구들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들에서 발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동력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원동력은 그러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시아 금융시장이 갈 것이냐? 10년 뒤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주식 쪽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가장 이제 저한테 관심 깊은 거는 사실 이제 시장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아시아 주식 시장이 지금 한 3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년 후면은 그 크기가 56조 달러로 이제 성장할 걸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미국보다도, 그러니까 북미보다도 그리고 유럽보다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가 가장 큰 주식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제 파생 시장을 봤을 때는 파생 시장 지금 아시아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파생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좀 발전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이 또 발전을 해야지 또한 한국 시장도 발전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쪽을 봤을 때도요. 지금 웰스 매니지먼트 쪽에 지금 뮤추얼 펀드 시장, 세계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10% 정도 안 되는데요. 한 10년 뒤면은 그게 한 20%까지는 이제 성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0%로 이제 성장을 하고요. 또한 보험 자산도 한 20조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그 금융시장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이제 그 혜택이 있는지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적인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존도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그에 대한 이제 변동성도 낮아지고 또한 이제 자체적인 투자 자체가 굉장히 더 탄탄해진다는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국 쪽으로 이제 뭐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게 그 아시아 이제 그 금융 통합에 대해서 그 가르시아 헤레로 그리고 이제 월리즈가 이제 2007년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동아시아의 지금 경제를 봤을 때 그 링크가 이거 연결이 미국과 유럽에 더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연결고리보다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 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 연결고리가 이제는 좀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그 크로스보더 이제 그 포트폴리오 흐름인데요. 뭐 포트폴리오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원안에 있는 그 줄은 2006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밖에는 지금 2016년 기준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서의 투자가 점점 이제 늘어난다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 효과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그리고 아시아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금 또 자본에 대한 그 수요가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를 얘기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즉흥적인 효과는 아까는 일단은 자본 시장에 대한 그 액세시빌리티가 좋아지는 건데요.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그 코스트 오브 에퀴티가 이제 내려가는 거를 또 이제 저희가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코스트 오브 에퀴티가 내려가면은 사실 주식을 일단은 발행하는 코스트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또 시장도 더 커지니까 기업들한테는 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시아 주식 시장 안에서의 통합을 정도를 이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시아 내에서의 그 주식 수익률을 그 분산도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이 차트에 보시지만은 지금 사실 그 10년 동안 그 분산도가 지금 아시아는 7.9%인데 그게 사실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변동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의 정도가 더 높아지면서 그런 변동성도 이제 줄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코스트 오브 에퀴티 이야기인데요. 그 코스트 오브 에퀴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한국이랑 이제 아시아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의 차이가 한 280bp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이제 이런 이제 통합 작업이 이제 계속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 아시아가 이제 전체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올라간다 이게 조정된다 그러면은 이게 효과 자체가 에퀴티에 대한 이제 비용 효과는 1,500만 불 정도의 이제 150 빌리언 정도의 이제 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그 마켓캡 올라가는 부분은 한 2.7조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더 클 거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 시장 마켓캡 대비해서 이제 현금에 대한 이제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사실 파키스탄 밑에 있습니다.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이런 그 기업의 캐시홀딩이 이렇게 높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자본이나 자금 조달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만약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자본 시장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자본을 투자나 운영할 수 있는 내가 이제 그 투자처가 좀 부족해서 또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코퍼레이트 DNA 어제 이제 그 지배구조 이슈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 이 금융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밸런스 그러니까 기업들의 밸런스의 그 비효율성은 많이 이제 향상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그 한국의 지금 ROE가 지금 한 11%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밑에 있고 삼성전자를 저희가 제외한다 그러면 사실 10% 미만입니다. 근데 거기에 큰 이유는 사실 수익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밸런스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ROE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연금 시장 및 그리고 또 이제 소버린 펀드의 시장의 중요성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연금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 그 시장의 하나의 코너스톤이라 될 거로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보면은 사실 호주를 제외하고는 이 개인 연금 시장 자체가 발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 연금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애누에이션이라는 이런 연금 플랜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개인 연금에 대한 좀 그 발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공적 연금이 이제 한국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봤을 때 가장 큰 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이제 한국 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300개의 연금 기관들을 비교해 보면요, 아시아가 차지하는 게 한 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연금은 일본에 있는 GPIF인데 거기에는 자산 규모가 지금 1.4조 달러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국민연금은 지금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6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연금 산업이 이게 중요하냐? 사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금융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은 그 연금 그 산업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외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외부 효과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뭐 투자나 그 자본 시장에 대한 그 전문성을 그거를 이제 널리 이제 그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도 갖고 있고요. 또한 뭐 어떤 게 부분이 있냐면은 큰 어떤 벤치마크의 뭐 채권의 발행이나 이 IPO들에 대한 또 이제 그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또 이제 그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투자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들이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역할은 당연히 이제 국민을 위한 연금을 위한 이제 수익률을 일단은 이제 일단 최대한으로 이제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감시인 역할. 최근에 보면 이제 7월달에 그 스토시 코드라는 거를 이제 어댑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뭐 배당도 그렇고 여러 이제 부분들에서 좀 면밀히 이제 보면서 지배구조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더 많은 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브젝트, 그러니까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 이제 발전입니다. 그 우리나라를 봤을 때 항상 이제 대기업군을 많이 이제 투자들이 봅니다. 해외 나가서 이제 투자를 만나면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이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향후에 사실 성장 엔진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장 엔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이 또 필요할 거고요.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자본 조달 그리고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는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나오면서 성장을 해서 이제 대기업도 되고 뭐 중견기업도 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보면 좀 이제 그 속도가 좀 많이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요. 또 다시 이러한 좀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기회는 언제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벤처 캐피털 시장을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그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그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한 금액이 한 3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이머리 시장은 좀 많이 발달돼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또 이제 확정 성장 단계로 갔을 때 그때에 필요한 그 자금 조달이나 자본 조달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는 그 투자자들도 사실 이제 자금을 회수해서 그걸 재투자해 가지고 다른 또 이제 좋은 회사들한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좀 이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의 역할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거의 75%에서 80% 자금을 지금 중소기업한테 이제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예대율도 보면은 한 98% 그리고 지금 충전 이익 자체가 충당금 전 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속히 얘기하는 퀄리티 중소기업의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펀딩 소스가 필요한 게 사실 중소기업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장인데요. 아시아 금융시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년 뒤면은 전 세계적으로 중심에 설 거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 금융시장도 같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더 이제 심화된 금융 섹터 또 이제 더 많은 뭐 자금 조달, 자본 조달의 이제 형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제가 요 마지막은 좀 영어로 할 건데요. 저는 yes, it is a challenge in any regional locality to become a financial center, but success of a financial center doesn't lie in the proximity, but it's about connectivity and collaboration.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 또 하고 싶은 말은 좀 제 좋아하는 이제 코트인데요. If you always do what you've always done, you'll always get what you've always got.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지금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연금의 이제 또 이제 큰 힘으로 파이낸셜 허브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 다크매터스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공동 창립자이신 나타샤 반스고폴님께서 중소기업 투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타샤 반스고폴님은 글로벌상을 수상한 핀테크 플랫폼 기업 다크매터의 공동 설립자 겸 또 최고 운영 책임자이시고 포춘지 선정 50대 기업 및 100대 기업에서의 핵심적이고 또 전략적인 역할을 통해 10년 이상의 입증된 리더십을 갖추신 숙련된 마케팅 및 또 전략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Hello, good afternoon. As mentioned, my name is Natasha Banzgopal, and I am the co-founder and chief operating officer of Dark Matter, a global award-winning fintech platform for alternative investments. Before I get started, I'd really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hosts, sponsors, and organizers of this year's conference for inviting my team and I to share key insights and learn more about the local initiatives of this year's conference, really focusing on making Jeollabuk-do a key financial hub for the region. So thank you to Jeollabuk-do Province, NPS, Governor Song, and Chairman Kim for connecting with Dark Matter. We understand how much work goes into conferences like this, as we recently had our second annual Global Alternatives Conference in Seoul, partnering with Yonhap Infomax. Congratulations on a great event.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Dark Matter and why we are here today to discuss SMEs and capital raising, our fintech company was started just about 4 years ago, and we exist as a global platform for alternative investments. We've been a thought leader and pioneer for global financial innovation by working with regulators and industry professionals to create innovation in a responsible manner that supports more efficient and transparent transactions. My partner, Sang Lee, who is president and CEO of Dark Matter and has also joined me here today, is a key leader in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Jobs Act among government regulators in the United States, which we will talk a bit more about later. Dark Matter is also the first fintech company, is actually one of the first fintech companies in the world that's actively working on blockchain development, specifically for the asset management and financial products on a global scale. We are very focused on creating fintech solutions that really unlock key efficiencies, making financial services operations significantly more time and cost efficient. This laser focus has allowed us to accomplish a great deal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We recently just hit our 4-year birthday and are able to tout various accolades such as Global FinTech Awards, Platform Growth, representing a large amount of investors and institutions from over 62 countries, and 4 regional offices to support the Dark Matter platform growth. Dark Matter's platform provides compliant access to the world's top managers and strategies. We focus on the alternatives fund universe, which is composed of hedge funds, private equity funds, and venture capital funds. And we also cover an array of strategies and sector focu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al estate, fixed income, statistical arbitrage, oil and gas, IoT, and most recently, blockchain and crypto assets. Today's global investors require efficient and speedy access to due diligence products in a safe and compliant environment, which is what Dark Matter continues to provide. Properly diversified portfolios were once a luxury and have quickly evolved to become a necessity, as all investors must be able to access a diverse set of strategies and products that are 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diversification to protect against global market volatility and generate healthy returns. Alternative investments are really all investment products that are not part of the traditional asset class of stocks, bonds, and cash. So these alternative investments that are not comprised of stocks, bonds, and cash present not only diversification opportunities, but robust returns over time, especially when they're funding innovation. Household names, which we now understand to be global companies such as the Microsofts and the Apples of the world, were once early-stage innovation-driven companies that were working on breakthroughs in technology. Investing at that early stage would have provided investors with not only diversification, but strong returns for their portfolios. In the current state of the market, there are 3 primary themes that are being focused on by both current incumbent companies and new innovators. Distribution of traditional investments has been a large focus to realize new efficiencies in being able to reach large retail audience, as well as millennial investors that are more driven towards technology tools versus offline interactions. Stock companies, brokerages, and other intermediaries are working tirelessly to create more efficiencies and find new capabilities to reach a broader audience with various financial products. Alternative investments is a core focus of institutional and retail investors alike. What once was considered a non-core diversifier for investment portfolios has now been revisited based on new data and research that is able to clearly demonstrate the need for alternative investments, allowing managers to diversify away market risk and create hedges against beta and global market volatility. With further globalization of industry and capital flow, passive investment concentration by geography or industry are no longer sufficient in creating defenses against volatility while generating long-term robust returns. Venture investments in earlier innovation-driven companies are the core catalyst for economic acceleration and job creation. South Korea has recently become a core global mover in providing the necessary support for entrepreneurs to start new businesses to bring the innovation score to the very top. Venture investments are also a necessary diversifier for investors, providing the potential for long-term and strong returns. Given our work at Dark Matter, we understand the various nuances of the alternatives market, and there are a few key trends that continue to be top of mind in the industry. BRICS countries represent declining inflation rates, which create strong growth opportunities. AI opened the market for robo-advisory services, and however, what's happening now is that it's clear that managers are wanting to take more of a hybrid approach, allowing them back in the portfolio management seat. Bitcoin, crypto assets, and blockchain technology continue to be a part of the conversation, as there continues to be uncertainty as to how this will affect financial markets on a global scal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nterest in alternatives continues to grow year on year, particularly here in Korea, where alternatives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diversification tool.
As local Korean institutions continue to seek out the right alternative products to meet investment mandates, dark matter can directly provide new levels of efficient access. The development and creation of more digital tools meant to give investors more control has an effect on industry dynamics and regulations that need to be addressed via the adaptation of new tools. Key considerations for alternatives also apply directly to early-stage investments. To reach historic levels of return, alternatives must be a key element of portfolios to improve the risk-return ratio. Europe represents a significant opportunity, with private companies setting up businesses in the local region and the potential impact of regulatory changes as a result. Private equity investments should be expected to return more than the public equities, given the liquidity premium. As mentioned, alternatives, including venture and SME investments, face several challenges, making it difficult for counterparties to interact and form partnerships in an efficient manner. Lack of transparency continues to play a role in the investment landscape because for so long there has been costly systems and processes that prevent the ease of sharing access and key information, which can aid in the decision-making for significant venture and SME investments. Complex global regulations continue to evolve. However, this fluctuation in regulation presents issues for both investors and firms and should be a key consideration as significant for any significant venture and SME deals. The way various market players and firms are incentivized throughout global markets can leave investor interest by the wayside, which reinforces a broken system. With the fluctuation in global regulations, robust requirements for compliance needs are soon to follow, which adds another layer of consideration for these types of investments. Dark Matter's founding team was a core part of the Jobs Act movement, which was a pioneer in creating regulatory change to assist in capital formation for venture investments and SMEs. The Jobs Act pioneered the path forward for more democratized access to capital and investment products. Title II lifted the ban on general solicitation for private capital, created an exemption on registration requirements given all investors are accredited, and provided a critical change in the way networks and infrastructure for capital were envisaged. Title III created crowdfunding exemptions in the United States, broadened access for raises for venture capital and SME financing, and as a result, created a new market for rewards-based crowdfunding, which is quite a large market in the United States. As regulations continue to evolve, like the Jobs Act, how can investors identify the best opportunities? Staying connected to innovation trends, seeking out first-mover opportunities, identifying investments in change and science via collaboration, and keeping abreast of opportunities that marry the ideas of fintech and blockchain will create strong potenti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near future. SMEs represent an early-stage opportunity to be able to invest and generate returns from the next wave of innovation. Startup funding is a core component of job creation and innovation for any economy. Investors should be keen on getting involved and finding the right opportunities and sectors to be able to invest in. As you can see,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in the trajectory of startup funding. From the idea stage to the pre-seed round, capital tends to come from bootstrapping, friends and family, and sometimes angel investors. As valuation increases based on the growth of the idea, more significant capital is needed to support the business. And as a result, this is where the seed and the Series A rounds come into play. And this funding tends to come primarily from VCs. After various series rounds, investment bankers are then tapped in to assist with IPO paperwork and the selling of stock. As the IPO is finalized, the general public in itself now has the ability to purchase the stock in your company. SMEs are so critical to the strength of an economy. For a nation to compete on a global scale, we must be able to appreciate them for what they are able to grow into and not what the small businesses that they are right now. They are the primary driving force for the creation of new employ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mpetitiveness that's critical for the economy. Fundraising options and attractiveness need to be improved from both a private and a public sector.
perspective, for frictions in the business to get off the ground must be mitigated, and the proper support mechanisms need to be put in place from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facilitate and accelerate risk-taking for earlier stage investments. As we can see from this chart, the top economies in the world are closely tied with their innovation index. For these factors, SMEs are considered to be the primary drivers of innovation and in turn driving GDP growth into the future. South Korea is a key leader by the factors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SMEs throughout the nation. Now we'll discuss a few case studies that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se types of investments and current initiatives that are supporting fundraising for SMEs. Horizon 2020 is the biggest EU innovation program with over 80 billion euros of funding made available to SMEs over 7 years, ending in about 2020. The program is seen as a means to secure Europe's global competitive ranking. With such a significant undertaking, the Horizon 2020 initiative has made significant accomplishments to date. To note, over 400,000 applicants applied over the first 3-year period with an acceptance rate of about 13%. That resulted in over 14,000 agreements with the government and these SMEs, signed and reflected an investment of over 25 billion euros. Over 38% of those investment dollars went directly to science and societal change industries, which gives you an indication of where countries like the EU are placing their big bets. So far, this program has been quite successful for the EU and has encouraged an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region. Tech and venture financing is the core sector of SME financing that accelerates much of the innovation and growth. South Korea, on a global scale, continues to support these initiatives and is a leader in generating some of the world's most innovation. In order to continue this growth, as shown in this chart, it's important that fundraising options continue to become available through the various stages of SME growth. Many of the companies here have remained private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or are still private and are able to achieve such strong growth through the support of venture financing options throughout the life cycle. Blockchain is here to stay. In this study, 1 out of 10 banks and firms have over $10 million budget allocated to blockchain projects,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working on blockchain projects more than doubling in 2017. As you can see, dollars continue to grow through 2017, where 2018 brought an increased scrutiny, potential regulation refinement, and a highly volatile market. This trend mimics that of the tech bubble, where the industry became even stronger after the decline of free-flowing capital and enhanced accountability regarding due diligence on potential investments. South Korea has the opportunity to become a leader in this field with the right support. The countries that have been leading in this field are due to the fact that public support has been very strong. The resources and talents within South Korea are among the world's strongest and can become a hub for all blockchain development.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for our time. Thank you. 마지막으로 나인원 코리아 리차드 킴 대표님께서 샬롯 가성비 높은 금융 도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리차드 킴 대표님은 투자, M&A 연구 및 자금 조달 분야에서 27년 이상 경력을 쌓아 오셨고요. 또 지난 10년간 대체 투자군에만, 대체 투자 자산군에만 전념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루하실까봐 좀 돌아다니면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마이크가 좀 잘 안 되네요. Okay, he's going to move around while he does his presentation. 옆에 켜시면 되는데, 네네, 되세요. 여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남의 말 듣는 건데 당장 4시간이나 들으셨고,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이런 데서 말하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분만 즐기다 가면 될 것 같고요. 전주 콩나물밥을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우젓도 아니고 모주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주인데 주최 쪽에서 이제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가장 아끼는 모주를 마지막에 해라 해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금융은 30년 했고요. 지난 10년간은 해외 대체 투자에 관련돼서 컨설팅,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가장 화두가 되는 왜 과연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 잘 있다가 전주에 왔을까? 이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할 때 무엇을 과연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저한테, 이게 뭐 저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제 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전주냐? Why 전주? 그 왜 서울도 아니고 왜 전주냐? 그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Why not 전주? 전주가 뭐 어때서? 왜 꼭 서울이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제가 박수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한 건 아니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이메일이 되고 어떤 대면보다는 이메일이 가장 업무에 있어 이메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하면은 뭐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화상 전화, 화상 회의, 뭐 지금은 3D 화상 회의, 뭐 별의별 게 다 나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된다. 하다못해 저 무주에 있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전주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이다. 앞으로는 그런 질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이제 넘어갔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전주가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국제 금융 허브가 되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금융 허브, 허브는 많이 들어봤는데 허브라는 얘기는 이제 자전거 바퀴 이런 이 바퀴를 얘기하는 거 허브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큰 덩어리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이제 허브라 얘기하는데 사실 그 허브를 만드는 거에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그 창살 스포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스포크 앤 허브, 허브 앤 스포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큰 허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허브를 지탱하는 그 아주 작은 스포크 이런 게 여러 가지 미세한 게 잘 구현이 되면 자연히 허브는 튼튼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무슨 금융, 어떤 종류의 금융 허브를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어느덧 서울을 지금 모방을 하는 거냐? 전주가 과연 서울을 되려는 거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그 발표의 주제는 이 가성비 높은 금융 도시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 도시를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샬럿이 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 큰가 하면은 역사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주에 위치한 것을 봤을 때 약간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은 과연 그러면 우리만의 전주만의 독창적인 금융 허브를 만들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How? 그리고 첫 번째는 why.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what kind. 어떤 종류의 금융 허브냐. 세 번째는 how. 그리고 어떻게 그런 우리만의 독창적인 금융 허브를 만들 것이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럿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좀 샬럿 그러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샬럿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데인가? 여기 위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뉴욕, 그 좀 위가 보스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샬럿은 이 뉴욕 맨하탄에서 100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이고 인구 현재는 한 90만 명 정도. 그 중에 금융인이 한 9만 명 정도 이런 그런 도시입니다. 즉 전주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농업이 발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게 가성비가 높은 금융 도시로 전환이 됐느냐?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지금 그 전에 저희가 가성비 금융 도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금융 자산 규모에서는 샬럿이 뉴욕을 못 당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금융 자산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뉴욕이 8,470억 불이니까 이제 저걸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8,470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샬럿은 2,290조 원 요 정도 되고 샌프란시스코랑 왔다 갔다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3등인데 2,250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러면 가성비가 높은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은 그 금융인이 한 달 평균 봉급을 받아서 내가 집세를 내고 나머지 가계 소득을 어느 곳이 제일 높은가 봤을 때는 샬럿이 넘버 원입니다. 지금 뭐했냐면 물가가 싸기 때문에 집세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절대적인 소득은 낮아도 뉴욕보다 낮아도 내가 집세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집세를 내고 나면은 내가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돈은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샬럿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금융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뉴욕은 있지도 않습니다. 뉴욕은 보스턴 다음에 6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뉴욕에 있는 금융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싼 집세, 뭐 비싼 음식료 다 내고 나면 집에 갖고 가는 돈은 별로 없다. 그래서 샬럿이 어떤 면에서는 더 훌륭한 금융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분 샬럿이 이렇게 금방 그 좋은 금융 도시를 발전했습니다. 금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샬럿도 한 200년 전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고도의 계획을 세워서 정부와 학계와 민간 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이게 매트릭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도시로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로 정부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에는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은행은 하나 내려고 그러면은 자본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자본을 갖다가 증자를 하지 않으면은 은행의 브랜치 허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행의 브랜치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의 증자가 없어요. 추가의 자본금을 충원하지 않더라도 그 주에 그런 게 이제 지점을 낼 수 있는 은행의 지점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은행이 많아지게 됐고 추가로 증자 없이도 그리고 농업에 대한 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 샬럿이 담배가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목화가 잘 됐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융이 잘 된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학계는 알다시피 이제 두크라는 대학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 이런 대학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다 이 주에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18개 대학의 MBA 프로그램도 지금 3개나 갖고 있고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 4년 공부를 하고 또는 7년을 공부하고 이곳에 정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제 이곳에서 학계가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1998년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미국의 넘버 2위 은행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인 네이션스 뱅크라는 게 샬럿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넘버 2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하고 넘버 3 샬럿에 있는 네이션스 뱅크하고 합병을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 3위의 은행의 뱅크인 회장님이 맥콜리라는 회장님이 오케이 우리는 네이션스 뱅크라는 브랜드는 접겠다 안 쓰겠다 니네들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드를 쓰겠다 하지만 니네들의 본사를 샬럿으로 옮겨다오 이런 이제 전략적인 계략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은행인데 가장 큰 은행이 샬럿에 지금 본사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본사가 이쪽으로 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IT 팀이나 또한 또 컨설팅 팀이나 모든 은행의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 부수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딸려와서 이제 샬럿이 아주 부흥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전주에 오게 된 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려고 그러면은
하게 뭐 전주대나 또는 전북대나 아니면 기타 전북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힘을 모아서 이걸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거기서 창출해낼 수 있는 부가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연계를 해서 대학들이 거기에 속한 MBA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또 학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든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턴십을 연계라는 인턴십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서울로 가지 않고 전주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쪽으로 가서 국민연금 달랑 하나만 왔다고 해서 전주가 곧바로 그 금융 허브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민간 운용사들이든지 금융회사가 와야지만 이게 클러스터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 주변에 혼자 있게 되면 외롭게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외롭지 않게 서로 뭐 이직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금융 클러스터를 만들어 줘야지, 민간 클러스터를 만들어 줘야지만 이게 전주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샬렛 같이 더 나아가서 좋은 금융 도시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만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이거는 뭐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라이스, 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이제 리서치 기관을 육성을 하자. 이제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를 유치하자.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유치를 하자. 네 번째는 컬처,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육을 육성을 하자.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보니까 라이스, 2C지만 어쨌든 쌀같이 라이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는 뭐 시간 많은 관계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농산품 관련, 친환경 관련, 뭐 웰리빙 관련, 그다음에 이제 항상 국민연금도 보면은 그 투자만 지금 모두 사람들이 이제 현안이 돼 있는, 투자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그 연금을 받아서 어떻게 지혜롭게 쓰는 게 되는 것인가, 100세까지 100세 이후까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가, 이런 거를 더 연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홍콩이 금융사가 많이 있어, 헤지펀드 같은 거는 이제 홍콩에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2000년쯤에 보면은 싱가포르에서 정부가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이 국민연금 같이 GIC가 있었고 테마석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돈을 조금씩 주기 시작해서 헤지펀드를, 그러니까 거기에 헤지펀드들의 지분을 조금씩 태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와라, 홍콩에 있지 말고. 그래서 많은 헤지펀드들이 홍콩에 있다가 싱가포르 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는 지금 재간접 형태로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다른 오전에 오셨던 뭐 BC 파트너스나 그런 뭐 스톤픽 그런 분들, GP들한테, 매니저들한테 이제 돈을 맡겨서 니들이 우리 돈을 잘 운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재간접이라 그래요. 펀드 투자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직접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캐나다 연기금은 직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연금, 국민연금의 사람들을 지금 한 500명 정도에 있지만은 한 2,000명 정도를 뽑아서 GP들한테 돈을 재간접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는 직접 투자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잡 창출이 많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인큐베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김영국이가 세우겠다, 뭐 이 누구가 세우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당신 돈을 90%는 당신 돈을 내시오. 하지만 우리가 10%를 지원을 해주겠소. 이런 식의 거꾸로 90% 우리가 대주고 10%는 본인 돈 내시오. 이렇게 해서 단지 전주에서 반드시 그 운용사, 펀드 매니지먼트 시작을 하시오. 이렇게 인큐베이트 하게 되면은 여기 그 이제 그 창업주들이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직원들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잡 창출이 많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보면은 어떻게 금융 도시를 세우느냐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무슨 어떻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은 금융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비금융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수적인 일을 많이 해야지만 이제 금융 도시로 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컨퍼런스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ESG 최근에 뭐 아주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스토어십 같은 거, 스토어십 같은 거나 ESG는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 열면은 아주 좋은 컨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드 컨퍼런스, 푸드 페스티벌 같은 거, 그것도 우리 여긴 뭐 아주 그 음식의 고장이니까 음식을 통한 그런 푸드 페스티벌, 또 콘서트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특수한 게 지금 대치해 있는 자기 민족끼리 대치해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거를 해서 뭐 peaceful coexistence, 뭐 어떻게 보면 평화 이런 주제의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아주 그 전주가 좋은 베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컬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옥스테이, 그래서 한옥스테이만 잘해도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 하는 그런 한옥스테이를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와 이게 뭐지 하고서라도 궁금해서 호기심에서라도 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고 뭐 하이엔드 한옥스테이도 있고 평범한 한옥스테이도 있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테마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비빔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주 비빔밥 이렇게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전주 비빔밥의 약자만 따서 뭐 JJBBB 이렇게 식으로 브랜딩을 하다 보면은 비빔밥 하면은 전주구나. 모든 세계인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라는 곳을 어쨌든 브랜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이나 모든 학교의 차원이나 그럼 이렇게 쓰도록 하자라는 브랜딩. 그거는 뭐 딴 고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가 대구 비빔밥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빔밥을 브랜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곳은 전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이 장점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니들은 이제 앞으로 비빔밥이라 부르지 말고 앞에 전주를 붙여다오, 이렇게 JJ를 붙여다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듀케이션인데 지금 많은 국민연금 직원들의 20세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30세 초반부터 뭐 40대 이게 가게 되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서울을 가야 된다, 또 아니면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외국 사람들한테 여기가 전주 갔냐 서울 갔냐 물어보면은 디퍼런스가 없다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전주가 어떤 모던한 데서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근린 시설 이런 데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단지 서울과 특히 서울의 파라군으로 모인 이유는 모든 부모의 로망이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성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학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전주에 못 오는, 전주가 아니라 전주뿐만 아니라 서울 외에는 못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병인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타파하냐? 제주에 국제 학교가 생긴 것처럼 전주에도 국제 초등학교, 뭐 국제 중학교가 생기든지, 전주에도 특수 뭐 학교가 생기든지, 그래서 전주를 MPS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때문에라도 오게 하면은 전주가 금방 금융도시로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MBA도 마찬가지로 MBA는 특화된, 여기 MBA가 요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화된 MBA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전주대학교, 뭐 전북대학교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잘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전주가 금융도시 아니라고 해도 자연히 금융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걸 안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태롭게 그냥 국민연금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가 금융도시다, 이렇게 우기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두철미한 계획을, 아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시고, 그다음에 학계와 또는 민간과 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성공적으로 금융 허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션의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패널 토론의 좌장님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 먼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은 반도체와 줄기세포 등 국가 성장 동력 및 미래 창조 과학에 대한 전문적 실전 경영 노하우 및 또 행정 분야, 교육 분야 등 이 공적 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앞에 두 개 한 것보다 훨씬 낫죠? 앞에 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긴 착착착 얘기하잖아요. 아시아에서 잘 나가니까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왜 전주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쇼는요, 가요 무대 보시면은 마지막에 조용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자랑. 중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저 금융업계 이렇게 잘생긴 사람 없고요. 나타샤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우리 리처드 듬직하잖아요. 돈 맡길만 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질질 끄면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야 또 뭐 우리 뭐 10분 더 한다고 돈 더 받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금 답들은 주셨어요. 뭐 우리 아시아의 이 역동성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질문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I'll give you a common question. So starting from June. What is the most appealing attraction that Jeonju City has to become a global financial center? 그러니까 전주가 이쁜 게 뭐냐 이거죠 지금.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전주를 왔었는데요. 가족을 데리고 그때 사실 처음 왔는데 좀 놀라웠던 게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전통 문화나 이런 게 남아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아까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주 비빔밥. 그래서 진짜 먹어보고 이게 진짜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다면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그 기관이 상당히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라면 아까 사실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아시아 금융통합이라는 게 사실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사실 부거든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금의 규모 자체가 사실 금융이 굉장히 크고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 업무나 이런 증권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이점을 잘 살려가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 이제 그 소버린 펀드나 그 이제 연금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벤처 쪽에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벤처 회사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펀딩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주만의 그러니까 전라북도만의 이제 특색과 그 또한 뭐 농업이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북 전라북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JBC인가 그 회사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게 회사들 뭐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음식업도 있지만은 거의 뭐 텍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런데 이런 정도의 이제 사실 다이버시티가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색과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이점을 잘 살린다 그러면 뭐 발전할 수 있는 분명히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atasha, how are you gonna, financialize city of Jeonju? What is your magnetism? One more time, sorry.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appealing, aspects of Jeonju, city of Jeonju, to become a global center of finance? I think that there are quite a few appealing aspects, and that's something that we definitely have learned and shared a lot today. Primarily being the desire and willingness to become the next big thing and to partner and figure out the right ways to collaborate. So even having the foresight and the desire to want to build is a huge step forward. So I think one, given the very deep-rooted traditions and history here that is very prominent and evident when you visit, it really does provide a very unique opportunity for
concrete branding and to really hang hats on what really we want this region to build and develop into. So I think that one, the willingness of both public and private to work together and collaborate and start having more of these discussions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at I think will continue to build and provide some success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very much. Richard. 질문을 좀 다르게 할게요. 네네. 전주로 이사 올 의사가 있으세요? 전주에 뭐요? 전주로 이사 올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이사 올 있습니다. 전주에서 글로벌 금융센터를 만드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시장 나갈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전주 자랑을 한번 해주셔야죠. 전주 전주 잘한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전주는 솔직히 많이 내려오진 않은데 한옥마을 우리 아이들하고 오고 음식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자주 내려오는 편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갈라티너에 그 도지사님하고 그 이사장님 말씀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일단 긍지가 있는 분들이구나, 애양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그다음에 또 역사가 아주 깊은 곳이구나. 저도 사실 전주 김씨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전주 김씨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주 이씨는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전주 김씨입니다. 이제 김일성 가족이 전주 김씨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긍지와 애양심과 그런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통일된 한국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아주 그냥 무궁히 변화하는 세계 인류를 봤을 때 그럼 중심이 어디에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서울일 필요는 없다라는 서울같이 그 어떤 한 나라의 사이즈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색이 없고 어떻게 그러면 일단 특색이 있는 곳을 분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전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서 뭐 금융회사 문제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세 분들이 뭐 제가 보시기에 이 전주가 금융센터로 거듭나기에 중요한 세 명의 어벤져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기 전에 일단은 통역실을 한번 뒤집어 놓고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태조 어진을 모신 풍패지향 전주에서 대도문문의 생각을 하면서 금융 허브 도시 이 전주에 내일을 명약관하게 바라봅니다. 지금 다 통역 잘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뭐 많이들 오늘 갖고 가셨지만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전주라는 이제 뭐 이 말이 있고요. 돈을 가진 사람은 전주라고 또 그럽니다. 우리 이제 근데 우린 앞에 전주는 점잖게 전주지만 뒤에는 우리 전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전주 그러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다. 투쟁하셔야 돼요. 여기 갖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쭈에 힘을 줘서 말씀하실 때 합니다. 투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제가 금융 그러면 전주하세요. 그러면 투쟁하면 또 전주하세요. 이거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꼭 전주가 글로벌 금융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금융 전주 투쟁 전주 금융 전주 투쟁 전주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최양호 고문님과 또 모든 연사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전북국제 금융 컨퍼런스의 모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